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이준석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고 그러네요. 출장을 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나요? 남미로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준석이 외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준석이는 이 폭탄과 함께 정계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 TV 구독자가 미처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이번에 이 함정이 아니라 지갑한 거니까 지갑한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못 나오고 생명을 끝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는 벌써 성상납 사건에서 인멸과 증거 조작 사건에서 무고 사건에서 정치 생명이 끝났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단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에 가서 아직 수사가 계속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건으로도 이제 이준석이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도 연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의 정치 생명, 아니 이거는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을 종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이름하여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7불사 그 정치 공작, 7불사 한밤중 해동, 7불사 홍매화 심기 해동, 이걸 보면서 뭔가 있다.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형식적 대표라고 하는, 실질적 대표는 명태균이라고 하죠. 그리고 김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명태균이를 이준석이가 서로 말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줬고 그 이후에 빚을 진 이준석이는 명태균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오라고 하면 이준석이 오고 명태균이 이준석을 가라고 하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서 이준석이 날짜가 안 맞아서 못 온다고 하더니 명태균이가 전화하니까 바로 쪼르르 달려오더라. 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후에 이준석이가 명태균한테 빚을 갚았다. 그런 찐찐 거래 사이다. 이거를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또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준석한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 무상으로 해줬다. 당대표 나갔을 때. 2021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대표가 된 후에 명태균이가 미래한국연구소가 주최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 이준석이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준석한테 들어온 돈 출연료 3천만 원을 이준석이가 가져가지 않고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졌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준석의 출연료 그 행사에 이준석이가 왔고 마치 가수가 출연하듯이 당대표니까 이 사람이 오면은 얼마를 내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료 3천만 원을 이준석한테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이준석한테 안 주고 명태균이가 사실상 가졌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준석이가 명태균과 거래를 했는데 결국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때 덕을 봤으니까 출연료 형식으로 갚았다는 것인데 이거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자금이라는 게 꼭 돈만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을 받는 거든지 기부 행위라든지 이런 전체를 갖다가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경선 때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때 그리고 당대표 그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나경원하고 붙었을 때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여론조사 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그러면 값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받으면 그거는 일종의 기부 행위가 되잖아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무상이라고 이제 다른 뭐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명태균이가 지가 알아서 갖다 준 거지 나는 계약을 한 바도 없고 부탁도 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안 맞는 것이 나중에 그러면 이준석이 왜 3천만 원 안 받습니까? 지 출연료 3천만 원을 받아가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으로 받고 나서 기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 3천만 원을 갚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이는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내가 외상으로 내가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빚을 나중에 갚은 거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정치자금은 다 이걸 하나하나 써가지고 선관위에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정치자금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썼고 이걸 다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시켜가지고 내가 3천만 원 명태균한테 줘야 될 거 있는데 아직 안 갚았습니다라고 신고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말이죠. 이준석은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녹음이 있어요. 강혜경이 이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2023년 3월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023년 3월이라고 한다면은 작년이가 되는 거죠. 이 강혜경이하고 명태균이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2021년에 그때 뭐 알들이 돌렸잖아. 그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강혜경이가 네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RDD 돌렸다는 말은 RDD 무자금 여론조사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또 미래한국연구소에 김태열이라는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자 2021년 8월에 경상도 안동에서 한 언론사 행사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준석이 출연료가 3천만 원이래. 이준석이가 오면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성공을 거두니까 그때가 당대표니까. 그러니까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명태균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2021년 8월에 경상북도 안동의 한 언론사 행사에 나갔는데 그때 이준석이 출연료가 3천만 원인데 그 이준석이 출연료를 3천만 원을 지가 안 가져가고 그게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한테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거야. 이준석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무상으로 줬다고 그래도 지가 이준석이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부한 거잖아요. 돈을 안 줬으니까. 그럼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예요. 3천만 원 정치자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치자금은 3천만 원도 큽니다. 자, 근데 이걸 또 자기는 명태균이가 알아서 한 거다. 내가 뭐 부탁한 거 없다. 아니 명태균이가 얘기했잖아. 이준석이 부탁을 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몇 달 있다가 5개월 있다가 2021년 8월에 안동 행사에서 그럼 지가 3천만 원을 받아가야지 왜 명태균한테 떨굽니까? 그거는 내가 그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연 중에 여기다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갚았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정치자금은 확실히 신고를 하고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건 또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서 정치 생명이 정치게 생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